안녕하세요 여러분, 라이프 디자이너 제제입니다. 요즘 아이패드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지만 사실 사용하고 있는 것들만 사용을 하게 되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아이패드로 뭔가 색다른 걸 해보고 싶다. 이거 한번 꼭 해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이 아이패드로 유튜브만 보시지 마시라고요. 오늘은 제가 요즘에 들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두 앱에 대해서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바로 뉴스레터 앱인데요. 무슨 뉴스레터야 하고 지겨워 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유튜브를 굉장히 많이 보거든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요즘 유튜브를 정말 많이 보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유튜브는 아무래도 자기 취향에 맞는 것들을 알고리즘에 의해서 보여주다 보니까 그 시청 시간도 굉장히 길어지고 내가 원하는 컨텐츠들만 보게 되는 편향화가 좀 되어 있다 보니까 이렇게 뭔가 꼭 알아야 되는 정보들이나 요즘 알면 좋을 지식들, 트렌드 이런 것들을 보는 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다양한 정보들을 쉽게 습득할 수 있게 해주는 게 바로 뉴스레터인데 이 뉴스레터도 정말 많은 뉴스레터들이 있고 저도 조금씩은 사용을 해봤는데 저는 제일 그중에 마음에 들었던 MBC에서 제작을 하고 있는 14F라는 이 뉴스레터를 추천드리고 싶어요. 이 뉴스레터는 이 14F라는 앱을 다운받으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다운을 받으면 이렇게 어플로 생성이 됩니다. 이 뉴스레터를 추천하는 이유는 MZ세대들도 쉽게 읽을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진 앱이다 보니까 절대 지루하지 않게 되어 있고요. 이렇게 글 자체도 정리가 잘 되어 있고요. 이런 그림이라든지 이미지, 글들이 적절하게 배치가 되면서 보시기가 정말 편하고 쉽고 좀 재미있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앱들을 잠시 소개를 해드리면 이렇게 날짜별, 그 다음에 주제별 이렇게 나누어져 있어요. 그래서 날짜별로 이렇게 새로운 뉴스레터들이 올라오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도 있고 이렇게 주제별 해서 경제, 재테크, 이슈, 트렌드, IT, 글로벌 환경, 스페셜 이렇게 해서 다양한 정보들을 이렇게 쉽게 제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이 캐릭터가 정말 귀엽지 않나요? 이런 캐릭터들을 접목해서 조금 더 재미있고 쉬운 약간 다가가기 친숙한 이미지로 표현을 해주는 것 같아서 정말 좋았어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 이 뉴스레터, 카드 뉴스, 그 다음에 비디오, 먼지톡 등의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뉴스레터는 말 그대로 뉴스레터 형식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어떤 문제가 이렇게 있는지 간단하게 이렇게 해주고 거기에 맞게 글도 이렇게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들은 이렇게 굵은 표시로 표시를 해주기도 하고 필요에 따라서 이런 이미지라든지 만화 컷으로 조금 더 재미있게 읽을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사실 그렇게 길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잠깐 시간이 날 때 한번 체크하는 용도로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카드뉴스는 이미지만 이렇게 있어요. 100년 만에 나타난 클림프 작품들이 경매에 붙여졌어요. 요즘 청년들 이렇게 예적금한다며 하면서 요즘의 트렌드를 정말 빠르게 이 이미지와 이 간단한 문구들로 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비디오도 있는데요. 이 MBC에서 만든 거라고 했잖아요. 여기에서 만드는 유튜브 채널들이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클릭을 해보면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콘텐츠들이 많이 있어요. 아무래도 MBC에서 제공을 하는 거이다 보니까 정확한 정보들을 조금 더 쉽게 영상으로 볼 수 있게도 이렇게 모아서 되어 있습니다. 저도 이 돈슐랭 이라는 유튜브 채널을 구독해서 원래도 보고 있었거든요. 이런 것도 재밌고 10분 토론 해가지고 이런 것도 있고 스토리, 본 스토리, 책 GPT 해가지고 정말 다양한 재밌는 콘텐츠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또 내가 원하는 것들을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먼지톡이라는 게 굉장히 재밌었는데 이게 뭐냐 하면 요즘 핫한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토론을 할 수 있게 토론이라기보다 투표 같은 것들을 해가지고 이걸 뉴스레터를 구독하는 사람들이 직접 참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둘 중 한 곳으로 이사를 가야 한다면 해서 소음 빌런 옆집, 택배 빌런 옆집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토크에 참여를 하거나 아니면 투표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직장에서 브이로그 찍는 동료, 신경 쓰인다? 상관없다. 이런 거. 그 다음에 내 생일에 생일 선물로 이미 받은 기프티콘을 캡처해서 줬다면? 이라는 그런 주제들 같은 것도 있는데요. 이런 주제들도 요즘 지금 일어나는 일들? 이런 것들을 좀 재미있는 방식으로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트렌드를 읽기에도 굉장히 좋은 앱입니다.
그다음에 마이오피스라고 해서 포인트를 이렇게 모으는 거예요. 내가 누적 활동 같은 것들을 해서 포인트를 이렇게 쌓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사원인데 조금 있으면 레벨 4에 도달할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또 알려주기도 해서 조금 더 보게 만드는 이런 장치들까지 같이 있는 뉴스레터입니다. 저는 이렇게 아이패드로 보기도 하는데요. 이게 메일로도 오거든요. 메일로 이렇게 뉴스레터가 와요. 그날의 뉴스를 이렇게 간략하게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주제가 이렇게 나오고 거기에 맞는 정보들이 이렇게 해서 줘요. 그래서 집에 있을 때 제가 찾아보는 용도로는 아이패드를 많이 사용을 하고 그때그때 이동하면서 잠시 보는 용도로는 이렇게 스마트폰 메일로 이렇게 확인을 해서 보고 있습니다. 원래 뉴스레터 하면 조금 지루하고 내가 시간을 내서 또 봐야 될 것만 같은 그런 느낌도 솔직히 있잖아요. 이 뉴스레터 같은 경우는 지루하지도 않고 내가 시간을 내서 꼭 봐야 되는 그런 느낌이 좀 덜했거든요. 그래서 저처럼 뉴스레터를 처음 입문하시는 단계에서 쓰시기 정말 좋은 앱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앱은 클래식 앱인데요. 또 무슨 클래식이야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진짜 제 얘기 한번 들어보실래요? 아시는 분들은 아실 수도 있는데 애플에서 나온 클래식 뮤직 앱인데 이름이 애플 뮤직 클래시컬이라는 앱이거든요. 저도 클래식에 대해서 잘 모르고 아티스트 분들 또 잘 모르고 곡 같은 것도 전혀 이해도가 없는 그런 클래식을 정말 모르는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2년 동안 강제적으로 클래식을 들을 그런 환경이 있었는데 제가 일하는 곳에서 클래식을 틀어놨었거든요. 제가 집에 와서 클래식 곡을 플레이리스트에서 딱 트는 저를 발견하고 정말 놀랬던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뭐든지 처음에는 조금 거리감이 느껴지고 어렵고 관심이 없다가도 좀 그런 것들이 반복되면서 새로운 것들에 또 흥미를 좀 느끼기도 하고 재미를 느끼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음악도 조금 마찬가지라는 생각을 하고요. 저도 클래식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었다 보니까 이 앱을 더 추천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 앱을 추천하는 이유는 초보자분들이 클래식 음악을 검색해서 듣는 것 자체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름이 너무 어렵거든요. 저만 그런가요? 그래서 멜론이라든지 유튜브에서 플레이리스트 같은 것들을 또 들어보면 너무 비슷비슷한 느낌들의 곡을 모아놓은 경우도 많고 많이 들어봤던 거부감이 없는 무슨 좀 잔잔한 피아노 곡, 첼로 곡 이런 곡들이 좀 많다 보니까 좀 새로운 곡들을 접하는 데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리고 작업을 할 때 음악을 들으시는 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저는 음악을 들으면서 작업하는 걸 좋아하기는 하는데 제가 글을 쓸 때, 그 다음에 잘 때는 음악을 잘 듣지는 않거든요. 그 이유가 그 가사가 너무 머릿속에 박히니까 글이 잘 안 써지고 누워서 잠을 못 자서 음악을 틀어놨는데 그 음악 가사가 이렇게 또박또박 머리에 새겨지는 그래서 잘 때 잘 못 듣곤 했는데 클래식 음악은 가사가 없잖아요. 그래서 좀 더 듣기도 편하고 작업할 때도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 운동할 때 클래식 음악 듣는 거 상상 가시나요? 요가나 필라테스 말고 헬스를 할 때 좀 빠르고 화려하고 웅장한 곡의 노래를 한번 틀어놓고 운동을 한 적이 있는데 진짜 시간이 금방 갈 정도로 너무 좋더라고요. 클래식을 처음 입문하실 때 그렇게 들어보시는 것도 추천드리고 싶은데 잠깐 앱을 보여드리면 아티스트 추천곡 해서 이렇게 뜨기도 하고 최신 발매가 됐던 앨범들 그 다음에 단독 공개가 됐던 앨범들 이렇게 보실 수도 있고 최근에 업데이트된 플레이리스트 하면서 클래식 여성가 음악과 퓨어 피아노, 집중력을 높여주는 클래식, 명상, 아니면 오늘의 클래식, 합창곡, 인상주의 음악 이런 식으로 플레이리스트가 좀 잘 나누어져 있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카테고리들이 정말 잘 이루어져 있다고 느꼈고 클래식 시즌 시리즈 해가지고 이렇게 또 볼 수도 있고 아티스트별 플레이리스트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드별 음악도 있어요. 초보자분들은 이런 식으로 듣기가 좋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작곡가의 대표곡, 아티스트의 대표곡, 시대와 장르, 악기별, 그 다음에 아티스트가 뭐 소개하는 앨범 이런 식으로 정말 카테고리가 잘 되어 있다고 느꼈는데 제가 특히 좋게 느껴졌던 부분은 아티스트가 소개하는 앨범이에요. Been playing the cello. My name's Yo-Yo Mom. I play the cello. 이런 식으로 직접 진짜 소개하는 듯이 말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영어로 표현이 되잖아요. 여기에 더보기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아티스트가 소개하는 앨범에 대해서 이렇게 글을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틀어놓고 이런 글을 함께 보면서 듣기에도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아티스트가 생겼다면 그 아티스트가 소개하는 앨범 이런 것도 들어봐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런 앱들은 아이패드로 꼭 들을 필요는 없잖아요 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이런 곡 정보 같은 것들을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같이 보면서 듣기에는 아이패드가 조금 더 편했고 제가 지금 보스 스피커를 하나 두고 쓰고 있어요. 그래서 연결을 해서 듣고는 하는데 곡 정보를 띄워놓고 듣는다든지 이런 앨범 표시 같은 것도 띄워놓으면 그냥 분위기가 좀 좋은 듯한 느낌도 있어가지고 저는 이렇게 거치대에다가 이렇게 해서 듣기도 하고 이렇게 곡 같은 거 넘어갈 때 이름 같은 것도 한 번씩 보려고 아이패드로 듣고 있습니다. 저도 사실은 이런 것들을 쓰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애플 뮤직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 앱이 무료거든요. 그런데 애플 뮤직을 사용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구독료를 내야 되는데 8,900원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지금 애플 뮤직을 한 달 동안은 무료 구독이 가능해서 제가 무료 구독으로 한 달권을 지금 사용을 해보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뭔가 나도 새로운 자극을 좀 느껴보고 싶다, 새로운 음악을 좀 들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무료로 한 달 동안 체험을 해보시면서 사용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나중에 구독 취소를 하더라도 뭔가 이런 새로운 것들에 대한 자극이 조금 요즘은 좋게 느껴져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제가 요즘 쓰고 있는 두 가지 앱을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여러분들도 아이패드로 매일 같은 것만 하지 마시고 그래도 새로운 것들 한 번씩 하면서 또 좋은 거 있으면 써보기도 하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한테 또 좋은 경험이었던 것들 또는 뭐 좋았던 것들 뭐 있으면 다시 또 소개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